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뭐 어제 댓글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관련해서 저는 이쪽 계열을 이제 시가 베팅을 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뭐 이제 제가 좀 저도 모르게 뭐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었나 봐요. 뭐 에코프로를 좀 들고 있는 사람처럼. 근데 저는 들고 있지는 않았고 종가 베팅을 하지도 않았어요. 종가 베팅을 했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개인적으로 에코프로랑 BM 요거는 이제 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가 베팅 그리고 BM은 얘는 이제 그래도 그 악재 해당 회사였기 때문에 조금 눈치 보다가 요 뒤에 위에서 여기서 사가지고 뭐 35만 여기서 좀 매도를 했죠. 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 악재 있는 회사 뭐 진짜 틀린 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매매 자체에 정말 틀린 매매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악재 있는 회사, 악재에 대해서 계산 안 되고, 굳이 악재인 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하는 것도 정답이에요. 굳이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각자 자신의 판단으로 분명히 그것도 틀린 선택이 아니죠. 난 리스크 안고 할 자신 없어. 할 생각 없어. 그러면은, 안 하는 게 맞아요.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매매를 했는데, 왜 매매를 했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좋아 보였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오늘 관심 테마에서도 그랬지만 제가 어차피 오늘 LG에너지 솔루션 관심 테마 아침 거기서 뭐뭐 말씀드렸냐면은 LG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계열 제가 아침에 멘트에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었죠. 오늘 관심 테마는 LG에너지 솔루션. 당연히 상장하니까 얘를 뭐 매매를 하실지 안 하실지. 근데 뭐 어차피 요런 대형주가 상장을 하면은 관심 쏠리고 돈 쏠리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봐야 돼요. 얘가 뭐 시장의 수급을 끌고 가는지. 그래서 얘 봐야 되고 에코프로 계열 BM부터 해가지고 HN 에코프로 BM까 뭐 에코프로까지 요런 계열. 그 다음에 뭐 방산 해지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뭐 지수가 돌려주면 게임주 NFT고 아니면은 또 방산이고 오늘 뭐 지수 밀리면서 이제 좀 했지 플러스 코로나 지금 코로나 그 감염수 계속 1만 명 넘으니까 요 정도였죠. 근데 이제 코로나도 좀 애매하고 근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로 말한 게 이 순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왜 말을 했을까요? 방금 제가 일단 했던 말에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봐야 되는 거 해치 지수 돌리면 게임 뭐 NFT 뭐 지수 반응 관련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거 제일 첫 번째가 요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뭔가 매매를 할 만한 테마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애매해요 다. 그 와중에 임팩트 심어져 있는 건 오늘 일단 상장을 하니까 근데 얘는 이제 다들 들고 계신 그래도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엄청 성공적이었죠. 뭐 시초가 59만원, 60만원 거의 더블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어제 밀렸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악재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에 따라 좀 다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 좀 너무 과하게 밀렸는데 시장 지금 뭐가 됐든 뭐 미래에 얘네가 실적이랑 이런 기대감이 좀 낮아질 수는 있더라도 지금 당장 좀 낙폭 과하게 시장 분위기 투심 때문에 악재를 좀 더 세게 받아들인 거 아닌가 라고 어제 영상에서 좀 언급을 했던 부분 즉 관심을 둬야 되죠. 낙주 관심으로. 그 다음에 해지는 지수가 밀릴지 올라갈지 몰라. 이건 열려봐야 돼. 근데 좋을 가능성은 좀 드물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해지 둬야죠. 혹시라도 지수 돌리면은 수급 들어오는 그런 것들 뭐 게임에서 NFT부터 해가지고 지수 돌릴 때 좀 반응하는 관련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는 뭐 10,000명 계속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 정도 즉 요런 식으로 왔다 테마인데 얘랑 얘는 말 그대로 지수 따라서 지수가 열려봐야 알아요. 얘네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관심 일단 좀 쏠렸던 애들 혹은 쏠리고 있는 애들 이거겠죠. 이거 두 개. 코로나는 좀 너무 많이 재탕을 해먹었고 즉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게 몇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낙주 관점으로도 반등 주면은 좀 관심 바로 쏠릴 수 있겠구나. 이 부분
에코프로 시리즈는 어제 실시간 5위 안에 지속 랭크였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5위 안에서 뭐 BM이든 뭐 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저 우량주, 에코프로는 진짜 가치 투자 개인들 중에 이런 회사였기 때문에 2차전지 좀 당연히 꽤 괜찮은 회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 시장에 아무것도 없이 밋밋한데 그 와중에 뭔가 이슈 터졌는데 그게 좀 관심이 쏠려서 더 과하게 밀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관심이 많다는 거는 돌려줄 때 그만큼 또 시장가로 매수하는 개인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어제 패닉셀 한 사람들도 포함이겠죠. 어제 내가 좀 너무 급하게 팔았나?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이게 가장 첫 번째였어요. 시장에 관심을 둘 수 있는 테마가 애초에 몇 없어요, 오늘. 그래서 일단 관심을 뒀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낙폭 과대 개념입니다. 특히 재료 측면. 재료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좀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관점이 항상 달라요.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랑 C라는 사람이랑 D라는 사람이랑 각자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재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제가 정답이라는 거 아닙니다. 항상. 저도 당연히 틀릴 때도 있어요. 재료 좋게 보고 손절 치는 것도 있고 있잖아요, 다. 근데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내 생각이 중요하다. 왜? 내가 그 내 생각으로 갖다 매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즉,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재료 관련해서 저는 낙폭이 조금 과한 거 아닌가? 에코프로 이제 회사 관련해서 이게 좀 디테일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투심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낙폭을 더 키우지 않았나. 즉, 패닉셀 이거를 어제 좀 언급을 했었죠.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악재 뭐가 하나 딱 나오면은 더 격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는 좀 눈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시장 안 좋으니까 좀 수익 챙길 때 챙기고. 이게 시장이 투심이 안 좋을 때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악재는 생각보다 더 크게 터지고, 그 다음에 호재는 생각보다 좀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 시장이 안 그래도 불안하죠. 특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자 정보 거래 선취매 개념이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내부자라는 키워드였을 거예요. 내부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거 1월달에 내부자 횡령, 오스템 임플란트가 정지 먹어 있죠. 중견기업 2조 넘는 튼튼한 회사가 내부자 횡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키워드 앞에 내부자라는 키워드가 둘 다 붙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내부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내부자 키워드가 엮이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생각이 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횡령이랑 정보 이용해서 선취매랑은 좀 결이 다르거든요. 물론 그 회사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임원급에서 선취매해가지고 그래요, 당연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뒤에 이야기고, 어제 당장 낙폭을 만들 때는 사람들이 이거에 포인트를 집중을 했다는 거죠. 왜? 이미 시장에서 선행학습을 한번 시원하게 했기 때문에. 즉, 투자 심리도 안 좋은 상태인데 내부자라는 키워드까지 겹치니까 막 머릿속에서 내부자가 막 정보 이용해서 했으면 이거 거래 정지나 막 이런 거 생각나면서 공포감이 더 극대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사에서 이런 뉴스를 붙였죠. 당사는 뭐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막 일부 임직원들이 에코프로 BM 주식에 대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근데 이제 당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임직원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문제되는 것이고,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거나 초래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 즉, 오스템이랑은 좀 결이 많이 달라요. 내부 정보 선취매는 분명히 나쁜 짓입니다. 범죄 행위예요. 범죄 행위인데 돈을 횡령해서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이 또 나름 컸죠.
그거를 횡령해가지고 회사 좀 흔들흔들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거기서 막 정지하고 뭐 돈 자금 회수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얘는 내부 정보 거래를 이용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정지 이거랑은 좀 달라요. 그냥 저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갖다가 법정 세워가지고 법적으로 그냥 징계 먹이고 징역살이 할 거 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회사에 대한 신뢰도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 저는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어제 밀린 폭은 그냥 뭐 미래의 사업성 이런 신뢰도를 잃어버렸다, 이것보다는 회사에 대해서 거래 정지 당하는 거 아니냐, 투자 심리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태에서 거래 정지에 좀 키워드 포인트를 두고서 포커싱을 하고 그것 때문에 더 밀리지 않았나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엄청 달라요. 거래 정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연계되는 게 뭐죠? 거래 정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연계되는 포인트는 상장 폐지예요.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거래 정지에 들어가? 호재로 갖다 거래 정지 들어가는 거 말고 막 무증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계약금, 뭐 회사 연매출의 뭐 몇 100% 이상 막 이런 것들, 그런 거 제외하고서 악재로 갖다 거래 정지 들어가면은 뭐 재무 문제든 뭐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장 폐지 들어가는 애들은 거의 다가 아니죠. 상장 폐지 가기 전에는 거래 정지가 당연히 선결로 따라와요. 거래 정지하고서 뭐 이유 있으니까 그걸로 거래 정지하고 그 다음에 막 뒤져봤더니 아 이건 상폐해야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래 정지는 상장 폐지에 좀 쫓아가는 그림자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거래 정지는 위험하다, 상장 폐지로 갈 수 있는 길목이니까. 물론 거래 정지 됐다가 풀리는 종목도 많죠. 있기는 한데 가기 전에 필수 조건 중에 하나라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내용이죠. 그래서 재료 측면에서는 저는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거 좀 과하게 패닉셀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내부자 정보 거래랑 횡령이랑은 많이 다른데, 횡령이랑은 좀 많이 다른데, 저거는 내부자 정보 거래한 사람들 걔네들만 조지면 되는 거예요. 걔네 위주로 조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걱정하신 분들은 그거겠죠. 회사 뭐 이제 신뢰성, 그 다음에 뭐 이제 뒤에 계약 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가 어차피 같이 투자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특히 그래요. 같이 투자를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냥 재료 관련해서 좀 낙폭이 좀 과한데,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은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좀 낙폭이 좀 과한 것 같은데, 이 A라는 악재 대비해서 저는 A라는 악재 대비 낙폭이 좀 과한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횡령 금액 막 이래가지고 정지 먹었으면은, 아니 횡령 같은 금액으로 갖다가 막 좀 했으면은 한가 가도 안 이상했어요. 근데 이거 내부자 정보 거래면은 좀 심하지 않나? 막 27%? 에코프로가? 이렇게 밀렸으니까 좀 과한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은 차트 관점이랑 엮일 수 있는 게, 차트상 낙폭, 단기 낙폭 과대도 어느 정도 엮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외국인들이 잘하는 거, 제가 에코프로는 한 2, 3일은 지켜본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얘네가 뭐 오늘 반등이 나올지 내일 반등이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2, 3일 정도는 지켜볼 것 같다라고 관심탐구에서 설명을 드리긴 했었어요. 왜? 3번 툼에 줄줄이 나오는데 외국인들 좋다고 매수해. 플러스 이 회사는 단번에 버리기는 쉽지 않아요. 왜? 여기서 끌어올린 게 주축이 기관 외국인이거든요. 물론 걔네들도 수익 보고서 여기서부터 막 좀 팔아먹고 수익 실현했죠. 하긴 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렇더라도 자기들이 돈 쓰면서 끌어올린 자리 부근까지 스트레이트로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얘네는 또 단타의 달인이죠. 귀재죠. 얘네들 어제 프로그램으로 갖다가 막 190억, 에코프로 BM도 요거 뭐 370억, 그 전날에도 있어요. 250, 뭐 300억, 400억 수준. 이런 것들. 에코프로 HN도 신나게 외국인 계속 받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분명히 외국인들이 이건 단기 관점에서도 막판에 막 받아 먹었었죠. 저거 악재 나온 게 한 2시 좀 넘었었죠. 2시 반? 그때부터 밀릴 때부터, 여기서 어제 그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거 밀릴 때부터 외국인이 그냥 계속 샀어요. 밀리면서 계속 샀어요. 프로그램으로.
즉 외국인들 돈 많이 들어갔어요. 얘네들은 정말 단타의 귀재입니다. 들어온 거 그냥 냅둘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은 지들이 돈 썼는데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더 있을까요? 외국인들 좋다고 매수한 거 보이고 애초에 오를 때 기관의 수급주 근데 격하게 내려왔죠. 좀 천천히 팔아야 되는데 하는데 좀 격하게 내려온 것도 있어요. 낙폭 과대 그런 부분 단기 관점에서는 정말 좋은 포인트입니다. 이건 항상 투매 나올 때 외국인 사는 거는 장중에서도 움직임 바로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장중에도 막 대장주 같은 거 첫 투매할 때 외국인 사면 좀 더 좋은 게 투매 나오면은 막 1차 VI 걸리고 막 2차 VI 걸리는데 막 외국인 미친듯이 사면은 반등도 막 3% 5%가 아니라 10% 20% 막 이렇게 나올 때도 또 시원해요. 뭐 종목 특성마다 외국인이 안 사는 종목도 있기는 한데 이 단기 매매할 때 외국인은 나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얘네들 지들이 돈을 그렇게 썼는데 얘네가 바보여가지고 막 이렇게 밀릴 때 그냥 막 받아먹을까요? 물론 얘네들도 손절을 칠 때가 있는데 10중 한 7, 8은 얘네들이 그런 투매에서 받아먹으면은 기술적 반등을 짧게라도 만들어준다는 게 포인트죠. 즉 외국인이 신나게 받아먹었어. 보여. 같이 봤어. 그 다음에 차트 일봉 크게 봤더니 애초에 오를 때 기관인 수급주 평단 그 주변이야. 아이 지들 돈 쓴 게 있는데 그냥 가겠냐.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합쳐져서 저는 오늘 좀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 움직이더라도 오늘 안 움직였으면은 오늘 밀리면서 끝났으면은 무조건 제가 종배를 거의 안 하죠. 종배 하더라 아니, 장중에 들고 있더라도 시간에 동시효과 웬만해서 정리를 하는데 이런 거는 오늘 안 움직였으면은 저는 종배했을 거예요. 뭐 추가적인 악재 뉴스가 붙는 게 아니라면은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런 관점들로 갖다가 좋게 보였던 겁니다. 물론 이 악재에 대해서 나는 저 악재면은 더 크게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재료는 정답 아니에요. 재료는 그냥 제 개인 생각. 개인적으로 저는 A 재료 대비해서 좀 낙폭 센 것 같은데 A 재료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뭐 해석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봤더니 이거는 횡령도 아니고 내부자 정보거래. 이거는 뭐 그냥 그 사람들을 조져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 부분들 횡령이랑은 좀 많이 결이 달라요. 이제 사람들이 키워드를 요거에다가 집중해가지고 이것도 정지 먹는 거 아니야? 그래서 판 것도 좀 심하지 않을까? 주식이 생각보다 공부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이상으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특히 아저씨, 나도 이제 아저씨인데 아저씨, 아주머니 이제 한 50대 뭐 할아버지 60대 분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분들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제 영상이라도 보고 계시면서 막 뭔가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도 보는 분들이 있는데 비율로 따지면은 상상 초월하게 많습니다. 상상 초월하게. 그냥 어디서 듣고서 A 정보 듣고서 좋다? 막 이 현상 자리인데 그냥 사요. 더 간다고? 그래? 이런 분들이 없을 것 같죠? 진짜 많아요. 시간으로 매도 시간에 전날 하한가 갔는데 뭐 악재 떠가지고 하한가 갔는데 해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시가에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잖아요. 진짜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이유들로 갖다가 시장에 뭐 어차피 볼 것도 몇 개 없어. 관심 쏠려 있는 거 얘네 실시간 뭐 상위권에서 놀고 있고 재료는 이렇게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투매 줄줄이 나오는데 이런 건 항상 단기 낙폭 과대 낙주매매 이런 거에서 나름 포인트거든요. 누군가 큰 돈이 들어와야지 얘네들이 돈이 왜 썼겠어요. 자기들도 밀리는 거 그냥 받아주려고? 아니죠. 바꿔서 뭔가 좀 단기적으로 땡겨줘서 올려줘야 세력도 똑같잖아요. 세력이 괜히 2차 3차 상승을 만들까요? 1차에서 그냥 수익 정리하고 하면 끝인데 더 큰 수익을 위해서 혹은 1차에서도 돈 썼으니까 그 위로 끌어올려서 2차 3차 만들고 시원하게 정리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보고 좀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좀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시리즈 좀 좋게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아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아침에 갭이 좀 뜨는 거 보니까 이거 종배 할 걸 그랬다 이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종배는 제 좀 취향이랑 안 맞기도 하고 시향 때문에도 더 그랬어요. 시향이 정상적이면 좀 했을 것 같은데 반대로 BM은 이제 종배했으면 더 일단 좀 피곤했겠죠. 좀 아쉬운 게 HN이 엄청 잘 가가지고 얘가 뭐 한 20 몇 프로까지 나왔었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시원해요. 아주 뭐 저 개인적인 해석인데 이런 게 뭐 누군가한테는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 이 인간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구나. 근데 또 누군가한테는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또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도움 되시는 분들한테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